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주말간에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불을 다시 돌파했다가 현재 조정이 나오면서 99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가는 과정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글로벌로 돈들이 정말 많이 풀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1300상으로 봤을 때 숏포지션이 100 위에 강하게 구축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부분을 비트코인을 끌어올리면서 모두 정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보게 되면 98K에 롱 포지션이 좀 뒤늦게 붙고 있는 모습을 보이겠는데 이 부분을 털고 올라갈지에 대해서도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불을 재돌파했을 때 고래들이 조금씩 움직였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매수 이후에 관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갈색 고래들이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오더북상으로 봤을 때도 10만 불에 있었던 아주 강력한 매도벽 같은 오더북이 형성이 되고 있진 않지만 그 위에 조금씩 오더북이 채워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비상계엄 선언 이후에 한국에 있는 정치 그리고 이 부분이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 DXY가 올라가는 과거 자료를 보면 올라가고 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한국에 있는 정치 그리고 경제 부분이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탈을 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외환시장에 바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1425원을 돌파한 환율은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1450원, 15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강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글로벌로도 모두 동일한 현상인데, 그 중에서 원화가 유난히 약세를 띠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은 잘 정리가 돼서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져야 우리가 코인 투자함에도 여윳돈으로 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탄핵을 하려고 했다가 탄핵이 또 부결이 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 경제 그리고 이 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 원화 같은 경우는 많이 요동을 칠 수 있다는 거는 염두를 하면서 투자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롱텀 홀더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분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배의 정점 부근에 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채굴업자들 특히 비트코인을 많이 던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을 고래들이 다 매수를 하고 있지만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 롱텀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던지는 이 피크 지점, 이 지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피크 지점이 지나고 났을 때 그 뒤에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정이 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추세를 띠게 되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롱텀 홀더들의 분배가 피크 때 근처 가까이 왔다. 시간이 더 지나면 일부 조정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건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런 조정 가능성보다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비트코인의 롱텀 홀더들의 분배가 끝났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 알트코인 랠리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뒤에 알트코인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1월 달에 분배가 끝나고 3월 달까지 알트코인 랠리가 있었던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그런 알트코인 랠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챙겨야 되는 아주 복잡하고도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알트코인 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알트코인 랠리에 있었을 때 민코인들, 그 중에서도 도지,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는 시바이누 페페도 있었지만 이런 도지나 민코인들이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알트코인의 시작을 많이 알렸었는데, 자리가 도지가 한번 올랐고 또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랠리에 대해서 이게 오는 건가? 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가야 되는 룸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토탈 캡으로 봤을 때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정말 과열이 되는 구간이 아직 남아있는 그 룸이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랠리가 조금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점점 가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2배 이상 저점 대비, 그러니까 조정장에서의 저점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배 정도 넘어간 거는 평균적인 알트코인의 상승률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간 알트코인들은 괜찮은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점을 지속적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저점을 알트들이 올리면서 높이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아까 롱텀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던진다고 했을 때 이 던지는 비트코인을 받아먹는 세력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받아먹고 있습니다. 지난 사이클에 없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수급은 계속해서 플러스로 유지가 되고 있고 들어오고 있다.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고, 조정이나 혹은 하락장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수급 여부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도 지속적으로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정이 오더라도 보시게 되면은 어느 특정 선에서 계속 받쳐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급격한 상승이 있었고요. 특히 테더에서 많이 민팅이 돼서 스테이블 코인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아까 롱텀 홀더들의 분배가 피크 근처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 알트코인의 장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우리가 그 뒤에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고 계속 비트코인이 조금씩 오르긴 하지만 그 비트코인의 시간이 아니라 점점 더 알트코인으로 뭔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 많은 곳들에서 돈을 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경제가 굉장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하기로 중국에 있는 금리가 사상 최대치로 인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말은 유동성이 풀리는 말과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1차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증시를 부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 사실상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돈이 시장에 그리고 글로벌로 많이 풀리는 그런 현상을 일으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국 같은 경우도 이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확대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동성을 정말 충분히 공급하겠다, 무제한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외환수급 개선 방안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말이 뭐냐면, 있어 보이는 말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돈을 풀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이 부분에 돈을 푸는 건 맞는데, 사실 원래도 애초에 돈을 풀긴 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근데 이게 앞당겨졌다. 중국도 한국도 돈을 풀기 위한 준비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고, 12월 달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돈을 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부 조정이 올 수 있더라도 돈이 풀리는 효과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급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체 사이클은 지금이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뒤 2025년도를 봐야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 미국 대선과 반감기 이후에 언제가 탑이었는지를 봤을 때도 지금은 아직 자리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가 코인 시장 안에서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넘어섰고, 주말에 바이낸스 코인 BNB가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제 보시게 되면 솔라나, 톤, 이더가 전고점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잠시 주춤하지만 알트코인들이 끌어올라갈 때 솔라나가 다 데리고 올라갔을 만큼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솔라나, 이더는 이번 사이클에 알트 이드장이라고 말씀을 드려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라나나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넘어갔을 때 진정한 알트장이 올 수 있고, 알트장 같은 경우는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왜 내 코인은 가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이지만, 솔라나와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뚫었을 때 이제는 진짜 알트의 대불량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피터 브런트 같은 경우는 라이트코인을 리플 같은 경우도 2018년도 17년도부터 차트를 보고 리플이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작은 차트가 아니라 2017년도 18년도부터 보면서 라이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매수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지만 올드 코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이번 사이클에 좋아졌기 때문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어떤 식의 움직임을 띠는지에 대해서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이 규제가 풀리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아마존에 있는 주주들이 이사회에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이고 물론 이게 된다 안 된다 여부는 주주총회 때 투표를 한 다음에 결정이 되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주주 이외에 아마존에도 나왔다는 사실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걸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단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서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다뤄지고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지금 비트코인 관련돼서 채굴이나 감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육성하고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러시아, 미국 국가 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경쟁이 붙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블록체인 쪽,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 AI가 워낙 그 전통에서 핫한데 그 AI가 블록체인이랑 더해지면서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크립토 시장, 블록체인을 활용한 AI 시장 마저도 큰 폭의 상승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I 관련돼 있는 코인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 매수매도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 지칭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디지털 골드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미국 재무부는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고 이 말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크립토 산업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 모두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보고서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조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전이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 비상계엄 관련되어 있는 이 정치의 모든 것들이 쏠리면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던 금투세 없애는 거고 그다음에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합의를 했지만 이게 정식 의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탄핵, 비상계엄 이런 정치적인 사건들 때문에 완전히 묻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코인 과세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잘 해결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인 과세 관련돼서도 원안대로 서로 합의한 대로 그러니까 과세가 2년 유예되게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암호화폐 시장, 크립토 시장에 대한 육성 그 뒤에 늦어지더라도 잘 했으면 좋겠지만 당장 중요한 건 이 과세 유예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아직까지 과세를 보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 부분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